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킹크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오늘 두 번째 시간,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5분인데요. 킹크 조금만 더 읽고 제가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1시 정도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뜨는 것 같아서 책을 좀 더 읽고 조금만 읽겠습니다. 한 40분, 40분 정도만 읽고 밥 먹고 일하고 오겠습니다. 저녁 때는 뭐 아마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운동 좀 할 것 같아요. 러닝머신을 좀 타든가. 그렇습니다. 자, 연습 6. 지복의 행복을 느끼는 방법. 설령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지 않더라도 참혹한 모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절친이 한 번은 내게 이렇게 물었다. 캐럴린, 재미있는 얘기 좀 해봐.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뭐야, 우리가 언젠간 다 죽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미가 부족해? 충격에 두 눈을 번쩍 뜬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필멸은 비극이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아주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네, 아주 여유가 있네요. 네,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인격이거나 육체거나 개인사거나 생각이거나 느낌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내용물에 불과하고 이 내용물은 우리가 죽는 순간 모두 사라진다. 인간의 궁극적인 본질은 삶이 펼쳐지는 맥락 그 자체다. 설령 우리가 죽은 뒤에 후대 사람들이 수천 년간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 역시 죽을 것이며 우리에 대한 기억은 애초에 그런 인간이 존재한 적 없었던 것 마냥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한없는 무에 가까운 어떤 그 미미미미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다름없고 공한 것인데 이렇게 허상으로 꾸미고 헛개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꾸미고 헛개비 같은이라기보다도 꾸미고 헛개비입니다. 이렇게 이 삶이라는 게 다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허영이 허영으로 불리는 것은 그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내용물이 아닌 맥락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내용물은 더덥기 짝이 없고 대단히 변화무쌍하다. 당신의 기억조차 끊임없이 변하고 소멸한다. 당신의 첫 키스를 떠올려보라. 그리고 그것을 내일 다시 기억해보라. 내일 다시 기억할 때는 기억의 경험이 아주 사소할지라도 달라져 있을 것이다. 첫 키스에 대한 지금의 기억은 첫 키스를 한 바로 다음 날에 떠올린 것과는 정말 다르다. 그렇죠. 내용물은 언제나 사라진다. 맞습니다.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하지만 당신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맥락은 그대로 남아있다. 맥락은 순수하고 단순한 현존이자 자각이고 의식이기 때문이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진다고 죽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의식은 죽지 않는다. 불멸의 맥락 안에서 새로운 홀로그램 영화, 즉 새로운 패키지의 내용물이 등장하는 것뿐이다. 불멸의 맥락 안에서 새로운 홀로그램 영화, 즉 새로운 패키지 내용물이 등장하는 것뿐이다. 새로운 내용물이 당신의 내세 또는 이후의 삶이다. 장면과 캐릭터는 변했다. 하지만 무대는 동일하다. 내세는
외계인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구는 좀 한번 살아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내세 또는 이후의 삶 가로 열고 젠장 이번 생의 다음 5분조차도 이후의 삶이지 가로 닫고 삶은 당신이 사실은 내용물이 아닌 맥락이라는 진리를 얼마나 자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들 한다. 내용물에 빠져드는 건 아주 쉽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느낌, 스토리, 걱정, 의심에 완전히 홀린 채 더 나은 내용물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평생을 보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의 내용물은 그리고 어쩌면 내세와 이후의 삶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물을 전전긍긍하며 바꾸려고 할 때가 아닌 그 모든 내용물들이 드러나는 맥락, 가로 열고 자각, 또는 현존, 가로 닫고 으로서의 나 자신을 더욱 깊게 알아갈 때 폭발적으로 좋아진다. 자각, 현존, 실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낡고 좁은 판잣집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니라고 애쓰느니 그냥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직접 행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작업한 실존적 변태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좋은 내용물만을 원하는 에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습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찬탄하는, 심지어 우리가 대개는 경멸하는 금기의 내용물조차 사랑하는 참자의 큰 맥락 속에서 우리 삶의 내용물 전체 가로 열고 역겨운 것을 포함한 상황, 감정, 생각, 스토리 등 가로 닫고 전체를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을 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운동장 20바퀴를 돌 때 괴롭고 뭐 힘들기도 하죠 아마. 그런데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무의식이 원하는 걸 오히려 의식이 맡고 있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무의식과 연결이 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은 분명히 내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힘들고 딱 이제 뭐 이런 그 힘든 과정을 지내고 딱 뭔가 해낸 그런 거를 원하는데 의식에서 그 힘든 과정만을 자꾸 느낌이랄까 감각적으로 불러내서 막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의식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해서 모두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나에게 정말 적확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새삼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는데, 의지라는 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좀 관통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어요. 자,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에로스를 소환한다. 일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수학했던 칼데아 마법사들은 사랑의 힘 그 자체인 에로스를 텔레타르크, 이거는 텔레타르크라는 건 우주를 중재하는 신이랍니다. 즉 올림푸스 신들보다 훨씬 위대한 이니시에이션의 마스터라고 여겼다. 에로스 이외의 다른 칼데아 텔레타르크로는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와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의 진리를 뜻하는 알레테이아가 있다. 아마도 에로스는 가장 소환하기 쉬운 텔레타르크일 것이다. 그는 소환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까이 가고 연결하고 이어주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스승인 고급 창부 디오티마의 말을 빌려 에로스의 본질에 대해 논한다. 디오티마에 따르면 에로스는 신의 아름다움, 즉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미에 대한 숭상을 상징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디오티마는 에로스를 모든 생과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맥락,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 형상 없는 맥락에 대한 사랑으로 본다.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흥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일반적인 아름다움, 가로 열고 또는 아름다움의 결여, 가로 닫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성공했다는 뜻이다. 경험의 내용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더 넓은 의미의 미, 맥락, 당신 자체인 군원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됐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당신은 단순한 지적 수준이 아닌 깊고 짜릿한 몸의 방식으로 더 폭넓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된다. 실존적 변태 수업의 이 기본 과정에 익숙해지면, 즉 아주 깊은 차원에서 추함에 흥분하여 그것이 더 이상 추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의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일부분으로 인식되면 당신이 밟아야 할 다음 단계는 당신의 삶이 이미 얼마나 멋진가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진심으로 흥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극단 이름 중에, 연극단 이름 중에 미추라고 있죠. 아주 잘 지은 이름이에요. 미와 추. 그걸 예술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미가 아름답다고 해서 미만 쓰는 것도 아니고, 추가 싫다고 해서 추를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버무려져서 예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삶이라는 게 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미추가 버무려져서 드라마를 써나가는 게 또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 뭐 주한 것 뭐 다 좋습니다. 그런 변태적인 것,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말고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다,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식상한 감사나 고마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혼을 뒤흔들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성기가 욱신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수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좋은 일에 흥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이 다음 단계를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 대부분이 사실은 삶의 아주 강렬한 쾌락의 감각, 즉 친밀함, 창조적 영감, 시간과 돈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등을 어떻게든 회피하려 들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 대부분이 사실은 삶의 아주 강렬한 쾌락의 감각, 즉 친밀감, 창조적 영감, 시간과 돈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등을 어떻게든 회피하려 들기 때문이다.
여기가 이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우리는 불행도 회피하려 들지만 행운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과 행운 그 중간쯤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강렬하고 경이로운 감각을 어떻게든 느끼고 싶지 않은 우리는 주로 걱정, 의심, 비판, 불평, 분노, 짜증 등을 사용해 마음을 닫는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모든 신나는 감각을 환영해.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영감을 알겠다. 그런데 당신 정말로 그러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피곤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귀찮다 또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사실상 이게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감정인 거죠.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그 모든 좋은 일들을 평생토록 바라왔는데도 아무리 손에 많은 걸 쥐어도 그토록 갈망하던 뿌듯하고 영원한 충만감은 여전히 소원하게 느껴진다는 게 약간 의심스럽지 않나? 당신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개발을 더하면, 더 잘 알게 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커리어를 더 번듯하게 쌓으면, 건강을 되찾게 되면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항상 이런 식이죠. 남자들도 남자들만 지금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니까요. 군대 제대하면 다 할 것 같잖아요. 군대만 제대해라. 내가 다 한다. 그냥 세상을 씹어 먹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뭐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근데 그게 착각이죠. 착각. 하지만 뿌듯한 충만함이 여전히 소원하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아직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충만함이 소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충만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 혹은 우주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에 존재하는 상황과 느낌으로 당신이 가장 민감하고 뜨겁고 충만한 스팟을 이미 터치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붙여다.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걸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붙다가 아닌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뿌듯한 충만감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수용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걱정과 의심과 불평과 분노가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 당장 온전한 충만감을 경험하는 것은 굴욕적이다. 삶이 이 연약하고 쪽팔린 스팟을 정확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터치해주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을 깨닫는 건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걸 인정해버리는 건 마치 결핍과 갈망과 의심의 장대한 오페라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무례하리만치 갑작스레 막이 내려지는 것과 같다. 쇼가 진행되다가 뜬금없이 취소되는 것이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예,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무례하리만치 갑작스런 마무리가 일어나도록 허용할 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어마어마하게 증대된다.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뿌듯한 충만함을 수용할 때 지금 이 순간 삶이 덜치하고 있는 예민하고 연약한 스팟에서 기꺼이 흥분을 느끼고자 할 때 기분 좋은 내용물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소유 수준은 아주 낮다. 소유 수준은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감각과 에너지의 양으로서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닫아버리는데 이렇게 닫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걱정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화내기, 사고를 당하고 논쟁하고 오해하고 사기당하고 끔찍한 기분이나 우울에 시달리기, 당신이라는 존재의 익숙한 내용물, 즉 에고, 인격, 육체 등을 바탕으로 하는 작고 여유 없으며 관성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면죄부를 주는 모든 행동. 관성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거죠. 관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음 방법을 한번 연습해보라. 소유 수준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잠시 눈을 감고 현재 상태를 충분히 느껴본다. 무언가에 분한 상태인가? 자기 자신에게 타인을 평가하고 있는가? 걱정이 있나? 세계 정세를 비판하고 있나? 당신의 몸이나 일이나 삶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가? 끝에 부분이 조금 있네요. 당신의 몸이나 일이나 삶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가? 여기서 조금 찔립니다. 혹시 평가와 불평과 비판과 분노의 유일한 이유가 당신으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 사랑받는 기쁨,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 창조적인 영감 등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물론 나는 비판하고 평하고 비판해. 하지만 내가 그러는 건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더 끔찍한 일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야. 물론 그렇다. 우리 모두는 큰 상처를 입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상처를 받고 언제고 갑자기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는 맥락의 일부, 오페라의 일부이다. 당신은 상처도 아니요,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요, 내용물도 아니다. 그 누구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맥락, 오페라 하우스 그 자체다. 물론 이것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큰 깨달음이다. 위대한 작업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충분히 체화하는 것은 평생을 걸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렇죠. 말 잘했습니다. 평생 갈 곳 닦아야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갈 곳 닦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그 후방에서 벌어지는 맥락적 과정에 훨씬 더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면 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고 현재 상태를 가늠한 뒤 앞서 한 질문처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혹시 이 평가와 불평, 비판, 분노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 사랑받는 기분,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 창조적인 영감 등을 회피하게 만들려는 목적밖에 없는 무의미한 기제 아닐까? 당신이 비참한 기분에 휩싸여 있을 때는 당신이 비참함을 느끼는 내용물이 정말 진짜 같고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고유한 의미가 전혀 없다면, 당신이 어떤 문제에 매달려 있건 그것은 그저 당신이 원래 느낄 수 있었던 충만함과 거대한 쾌락에 무감하도록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신도교 신비주의에서는 궁극의 실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샤칫 안한다라고 부르는데, 번역하자면 존재의식 지복을 뜻한다. 그리고 참고사항, 나는 이 세 개의 상태가 이니시에이션 마스터인 텔레타르크와 대응한다고 감히 생각해본다. 피스티스는 존재, 알레테이아는 의식, 에로스는 지복. 사칫 안한다. 존재, 의식, 지복. 그 부처님 제자 애제자 부처님의 시자 노릇을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20년이었나요? 20년간 수행을 하셨던 아난다 존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난다. 그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여기선 지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쁨. 경희 존자라 그래요. 경희 한자로. 경희대학교도 그겁니다. 기쁨. 근데 경희대학교가 지금 기독교 계열 아닌가? 예. 지난 수천 년간 수없이 많은 요기들이 존재의 근본적인 속성은 지복, 즉 에로스, 쾌락, 즐거움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만일 당신이 나처럼 이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지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당신이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하다. 즉 당신이 경험한 내용물이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우울하다면, 기운이 쭉 빠진다면, 자기 연민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당신이 현실의 어떤 요소를 부정하고 억압하고 도망치려 하는지 정말 진짜로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기를 권한다. 재밌네요. 자신의 소유 수준 알아차리기. 나는 당신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기분에 동반되는 생각과 인식이 무엇인지 면밀히 관찰해 보기를 바란다. 내 경험상 특정 종류의 기분은 특정 종류의 생각, 인식과 짝지어 다닌다. 기분이 바뀌면 생각과 인식 역시 극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과 감정은 함께 몰려다니며 인식의 좁은 터널과 상태 의존적 기억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다시 현실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강하게 왜곡한다. 이 의존적 기억에 표시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경험했던 환경과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이 회상에 도움이 되는 현상. 편집자 주. 나는 당신이 본인의 왜곡 습관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보았으면 좋겠다. 특히 기분이 어떤 식으로 좋을 때
가령 누군가가 친밀하게 느껴지고 상대와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하고 희망이 생기고 순조로울 때를 알아차려 보라. 그런데 당신이 그 좋은 기분을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한 후 걱정과 의심과 불쾌감으로 스스로를 닫아버리는지 알아차려 보라. 저는 이 약간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우울증을 겪고 있잖아요. 병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아채야 되죠, 그럴 때. 저는 분명히 근데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약을 안 먹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심리 상태를 빨리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정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많이 심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술술 풀렸고 눈물이 찔끔 날 때까지 웃었으며 음식은 맛있었고 기분은 좋았다. 당신은 친구와 마음이 통한 느낌, 친밀감, 유쾌함, 즐거움을 경험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은 마무리가 됐고 친구에게 좋은 밤 보내라는 인사를 남긴 후 당신은 집으로 향했다.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탔을 때 가슴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내일은 왠지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에 설렜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의 좋은 기분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당신은 신나는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디에선가부터 친구에게 들은 당신이 원하던 직업적 성공을 막 거둔 지인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나? 이 지인에 대해 생각할수록 마음이 울적해지고 부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필요한 만큼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고 퇴직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쩐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간병이 필요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드는가? 당신은 좋은 기분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게 이런 종류의 생각 패턴으로 스스로를 닫아버리는가? 그러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랄 말은 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참 즐겁다가도 갑자기 즐겁고 좋은 기분이다가도 갑자기 걱정스러운 생각을, 걱정하는 생각을 일부러 마치 찾아서 하듯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언제 좋아지는지, 그리고 언제 스스로를 닫아버리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닫는지를 잘 알아차려 보라.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방법으로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아니면 본인의 가치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것? 파트너에게 얄미운 말을 해서 싸움을 거는 것?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닫는가? 얼마나 자주 하는가? 당신의 임무는 이 주제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마법 다이어리에 이에 대한 생각과 숙고를 기록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닫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경험의 내용물 가로열고 상황, 감정, 생각, 문제들 가로닫고 로부터 시선을 떼고 애초에 그 내용물을 만드는 무의식적이고 미묘한 과정에 집중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 가로 열고 내용물이 아닌 방법 가로 열고 미묘한 과정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궁극의 본질인 신성한 참자 가로 열고 전체 맥락 자각의 장 가로 닫고 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된다. 내용물로서의 나를 아는 것 가로 열고 에고, 인격, 육체, 생각, 느낌 가로 닫고 에서 맥락으로서의 나를 아는 것 가로 열고 순수한 현존 사칫 안한다 피스티스 알레테이아 에로스 가로 닫고
바로 넘어가는 일은 엄청나게 큰 도약이다. 그래서 그 도약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용물 아래의 단계, 즉 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당신의 경험이 얼마나 미묘한, 가로 지금까지 무의식적이었던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가를 충분히 알고 나면 한때는 너무나 진짜 같고 절박해 보였던 그 내용물, 특히 고통스러운 드라마나 당신 자신과 세상과 타인에 대한 제한된 인식에 훨씬 덜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당신 경험의 내용물이 얼마나 철저히 임의적인가를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당신은 차차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가슴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가로 열고, 고대 이집트인들에 따르면 이것은 천국 같은 내세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이들은 분명 마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음이 분명하다. 가로 닫고, 가슴이 가벼워지면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온다. 좋은 내용입니다. 예. 알아차리기 연습의 또 다른 일환으로서 나는 당신이 다음의 질문에도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기를 바란다. 일주일 내내 당신이 진짜 정말로 좋은 기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될 게 뭐가 있나?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걱정거리가 있다니까요. 내가 걱정을 안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어딘가 결핍돼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 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건데요. 이렇죠, 보통. 우리는 뭔가 항상 걱정거리가 있어야 되고 의심하고 뭔가 결핍돼 있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 여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느낌이 안 들죠. 뭔가 항상 이런 게 있어야 여기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걱정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부족하고 느끼는 것이 당신의 타고난 본성인 고양된 감각과 지복의 높은 에너지 속에서 사는 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당신이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닫아버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리라는 것이 보이는가? 자, 흥분되는 느낌, 좋은 기분, 고양된 감각과 에너지 속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당신은 직장에서 마법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창조력이 흐르고 사회적 에너지가 흐를 것이다. 당신은 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고 사회적 지위는 상승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닫았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한 영감을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있고 그것으로 훌륭한 것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닌 가치에 자신감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영감이 담긴 멋진 결과물을 당당하고 거칠 것 없이 세상에 팔면 서비스, 상품, 예술 등의 형태로 가로닫고 수입이 늘 것이고 퇴직계자나 나이 드는 부모님 수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그냥 이 기쁨 속에 머물러야지 한다고 해서 머물러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 이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알아채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 행, 의지를 닦는다. 닦을 수, 행, 의지를 닦는다.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고 힘을 받습니다. 수행. 이것은 흥분되고 고양된 감각과 높은 에너지, 앞으로는 그냥 흥분이라고 줄여서 말하겠다. 가로 열고 앞으로는 그냥 흥분이라고 줄여서 말하겠다. 안에 굳건히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실상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고 유용하고 현실적인 이름을 보여주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다친 상태일 때보다
흥분된 상태일 때 당신의 생산성, 활력, 인간관계, 창작력은 언제나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애초에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걸까? 글쎄, 일단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것을 좋아하는 기이하고 웃긴 변태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것은 이렇게 닫힌 상태를 사실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닫힌 상태에 관해 흥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령 화가 났으면 그 화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피곤하면 그 피곤함에 흥분한다. 굴욕을 느끼면 그 굴욕에 흥분한다. 슬프면 그 슬픔에 흥분한다. 역겨우면 그 역겨움에 흥분한다. 겁에 질리면 그 겁에 흥분한다. 자기 연민에 빠졌으면 그 자기 연민에 흥분한다. 아까 흥분되고 고양된 감각과 높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냥 흥분한다 라고 짧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 흥분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닫힌 느낌을 포함해 그 어떤 느낌 상태에 대해서든 흥분한다는 뜻은 간단히 말해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나는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이다가 아닌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의 마음으로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에 분노하지 말고 화가 났다는 사실에 흥분해보라. 슬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슬픔이 가진 부드러운 고향감을 음미해보라. 자기 연민에 빠진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그 자기 연민을 마치 팬이 스타를 사랑하듯 무궁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최애 가수나 배우를 생각하듯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다. 내 말의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도덕적 잣대가 아닌 미학적 잣대로 바라보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삶의 심판자가 아닌 삶의 예술가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시험 삼아 다음번에 슬픈 기분이 들면 그 느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슬픔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가 당신을 위해 제작한 가상현실 경험인 것 마냥 있는 그대로 음미해보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는 사실 당신이지만 사구 시험을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자. 그리고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멋진 설치 작품으로 상을 탄 지 얼마 안 된 여성 작가가 나는 실패자다의 느낌 또는 아무거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이 가상 현실을 당신을 위해 창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실패자 느낌이 주는 미묘한 맛들을 음미할 수 있는가? 톡 쏘는 듯한 풀맛이 느껴지는가? 부드럽지만 알갱이가 씹히는 듯한 질감에 감탄하고 있는가? 이번 새 시즌의 주제인 나는 실패자다를 바탕으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과감하고 프레시한 색채를 이용한 이 정교한 작품에 흥분해보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을 좋아해보라.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해보라. 약간 말장난 같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좋은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그것을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예, 숨가쁘게 읽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그래서 좀 약간 심에 좀 붙이는데요. 빨리 밥 먹어야 될 것 같고요. 12시 10분. 이제 좀 서둘러야겠네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촬영은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일 갔다 와서 운동을 좀 할 거고요. 운동하면서 러닝머신을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술 한잔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